LG전자 요 근래 흐름 지켜보시면서 지금 굉장히 답답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젠슨 황이 직접 서울까지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역대 2분기 최대 수준으로 발표됐고 엔비디아 차세대 AI 서버를 통째로 담는 서버랙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주가는 고점에서 크게 밀려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미래 사업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주주 계좌는 오히려 녹아내리고 있으니까요. 이게 대체 호재가 맞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또 기대감만 먼저 띄워놓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긴 건지 헷갈리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이제 끝났다. 전부 정리해라. 아니다. LG전자는 무조건 제2의 하이닉스가 된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요 근래 하락으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지금 가격이 정말 기회인지 아니면 기대가 아직도 너무 앞서 있는지, 그리고 LG전자가 AI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실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 근래 LG전자에서 가장 강하게 부각된 이야기는 AI 데이터 센터 냉각과 서버랙이에요. 업계 보도를 종합하면 LG전자 생산기술원이 엔비디아 차세대 AI 시스템 규격에 맞춘 서버랙 시제품 개발을 마쳤고요. 평택에 실제 시험 환경을 구축해서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하반기에는 신뢰성 평가를 거쳐 글로벌 빅테크를 상대로 수주에 나서고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도 언급됐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큰 사업처럼 들리죠? 엔비디아 차세대 서버 규격에 맞춘 제품을 개발했고 글로벌 빅테크에 공급할 가능성이 열렸고 2027년에는 양산까지 노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게 있어요. 시제품 개발을 마쳤다는 것과 실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완전히 다른 단계예요. 시제품은 우리 기술로 이런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계고요. 고객사 검증은 이 장비를 실제 데이터 센터에 넣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수주가 되고요. 공장을 돌려 제품을 납품해야 매출이 생겨요. 지금 LG전자는 가능성을 보여준 건 맞지만 그 가능성이 대규모 매출로 확정된 단계까지 간 건 아니에요. 서버랙이 무엇인지부터 쉽게 볼게요. AI를 돌리는 컴퓨터는 우리가 사용하는 데스크톱 한 대와는 구조가 달라요. GPU와 CPU, 메모리, 전력 장치와 네트워크 장비를 여러 층으로 쌓아서 냉장고만한 캐비닛 안에 넣고요. 그 캐비닛 전체를 거대한 컴퓨터 한 대처럼 사용하는데 이게 서버랙이에요. 엔비디아 차세대 시스템으로 갈수록 한 개의 랙 안에 들어가는 연산 칩의 수가 늘어나고요. 전력 사용량도 훨씬 커져요. 전기를 많이 쓴다는 건 그대로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예전 데이터 센터에서는 차가운 공기를 불어넣는 방식으로 열을 식혔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람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열이 올라오고 있어요. 옷장만한 장비 안에서 가정용 에어컨 수십 대에서 100대 이상을 동시에 돌리는 것과 비슷한 전력이 소비되는 거예요. 전기는 결국 대부분 열로 바뀌고요. 이 열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아무리 비싼 GPU를 넣어도 성능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서버 안에서 발생하는 열을 물로 직접 식히거나 칩 바로 위에 냉각판을 붙여 열을 빼내는 액체 냉각 기술이 필요해진 거예요. 바로 여기서 LG전자의 기회가 열렸어요. LG전자는 오랫동안 에어컨과 공조 시스템을 만들어 온 회사잖아요. 가정용 에어컨에서 시작해 대형 건물용 칠러와 공조기, 서버실 냉각 장비, 그리고 최근에는 칩 바로 위에서 열을 빼내는 직접 냉각 기술까지 범위를 넓혀왔어요. 그러니까 LG전자가 갑자기 반도체 서버를 만들겠다고 뛰어든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축적한 열 관리 기술을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확장하려는 거예요. 젠슨 황이 LG 트윈타워를 직접 찾아온 배경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게 해석됐어요. 회동 직후 미래 데이터 센터에는 냉각과 전력, 설계와 운영이 함께 필요하고 LG가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죠. 물론 이 방문을 냉각 사업 하나만을 위한 방문이었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로봇과 자동차, 그룹 차원의 여러 협력 가능성도 함께 거론됐으니까요. 다만 여러 협력 분야 가운데 실제 장비와 수주로 가장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축 중 하나가 냉각이라는 건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시장이 크게 반응한 이유는 서버랙 한 대의 가격 때문만은 아니에요. 차세대
AI 서버렉은 전체 부품 가격이 기존 세대보다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GPU 가격도 높지만요. HBM과 기판, 전력장치, 냉각 모듈처럼 GPU 주변에 붙는 부품의 가치가 더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AI 투자금 대부분이 엔비디아 칩 하나로 몰리는 것처럼 보였다면요. 이제는 그 칩을 제대로 돌리기 위해 필요한 메모리와 전력, 냉각, 패키징 쪽으로 돈이 넓게 번지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 자체는 LG전자에 분명히 유리해요. AI 서버가 고성능으로 갈수록 더 많은 전기를 쓰고요. 더 많은 열이 발생하고요. 그 열을 안정적으로 식히지 못하면 아무리 비싼 GPU를 넣어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거든요. 냉각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 장비가 아니에요. 서버 성능을 유지하고 장비 고장을 막기 위한 필수 인프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서버렉 전체 가격은 굉장히 비싸지만 그걸 대신 조립해주는 기업이 가져가는 이익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렉 하나에 들어가는 GPU와 메모리, 전력장치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전체 장비 가격은 커 보이는데요. 실제로 조립을 맡은 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와 이익률은 높지 않은 구조예요.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이 넘는 장비를 조립해도 실제로 남는 비율은 몇 퍼센트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LG전자는 왜 굳이 힘들고 마진도 낮은 서버렉 사업에 들어가려는 걸까요? LG전자가 노리는 건 렉을 한 번 팔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서버렉을 공급하면 그 안에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 물을 차갑게 만드는 대형 칠러가 필요해요. 데이터 센터 전체의 온도와 전력 상태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요. 장비가 고장나기 전에 점검하고 관리하는 유지보수 계약까지 따라붙어요. 서버렉을 먼저 공급해 데이터 센터 안으로 들어간 뒤 그 뒤에 붙는 냉각과 공조, 관리 사업을 함께 가져오는 구조를 노리는 거예요. 정수기를 생각하면 쉬워요. 정수기 본체 한 대를 파는 것보다 그 뒤에 붙는 필터 교체와 관리 서비스에서 고객 관계가 오래 이어지잖아요. LG전자가 서버렉을 보는 방식도 비슷할 수 있어요. 서버렉 자체로 큰 이익을 남기겠다는 게 아니라요. 렉을 먼저 공급한 뒤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과 공조 장비, 유지보수와 관리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묶어서 장기 계약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렉은 문을 여는 열쇠에 가까워요. 진짜 이익을 노리는 곳은 그 뒤에 붙는 냉각과 공조, 관리 사업이에요. 냉각 장비만 따로 만드는 회사는 서버렉 안쪽 규격까지 깊게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고요. 서버렉만 조립하는 회사는 데이터 센터 건물 전체의 공조와 열 관리까지 맡기 어려워요. LG전자는 두 영역을 함께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려는 거예요. 렉 안에서 발생하는 열을 빼내는 장치부터요. 건물 전체의 냉각수를 차갑게 만드는 칠러, 그리고 전체 온도와 전력 사용량을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한 번에 연결하려는 거죠. LG전자가 실제로 이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는 흔적도 공시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회사는 AI 데이터 센터용 액체 냉각 솔루션의 제품 범위를 넓히고 있고요.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장치와 칩 위에 직접 붙는 냉각판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부품 하나를 납품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시스템 전체를 공급하는 회사로 넘어가려는 거예요. 또 해외 하이퍼스케일러의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표현도 들어갔어요. 하이퍼스케일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 메타처럼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을 말해요. 이 기업들의 공급망에 들어가기 위한 테스트와 검증을 받고 있다는 건 분명히 의미 있는 진전이에요. 다만 이 문장을 정확히 봐야 해요. 공급하고 있다고 적힌 게 아니고요.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적혀 있어요. 계약을 따냈다는 말과 계약을 따내기 위해 테스트 중이라는 말은 완전히 달라요. 이 차이가 요 근래 주가가 크게 흔들린 가장 큰 이유예요. 시장은 한동안 LG전자가 이미 엔비디아와 대규모 서버렉 계약을 맺은 것처럼 기대했어요. 젠슨 황 방문, 차세대 서버렉 개발, 액체 냉각 기술, 그룹 차원의 데이터 센터 협력 이야기가 한꺼번에 나오면서요. 주가는 실제 사업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확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체적인 계약 금액이 나온 게 있나? 공급 수량이 확정됐나? 수주 공시가 올라왔나? 실제 매출은 언제부터 찍히나? 이 질문에 아직 명확한 답이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회사가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에요. 시장이 미래 가치를 너무 빠르게 앞당겨 계산했다가 다시 현실적
폭발적인 속도로 돌아온 거예요. 아파트 분양권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실제 입주는 몇 년 뒤인데 개발 소식이 나오면 프리미엄이 먼저 붙잖아요. 주변에 지하철이 들어온다, 대형 쇼핑몰이 생긴다, 학교가 들어온다, 이런 기대감만으로 분양권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착공이 시작되지 않고요. 계약이 계속 미뤄지고요. 입주 시기가 뒤로 밀리면 붙었던 웃돈이 빠져요. LG전자 AI 데이터 센터 사업도 지금 비슷한 구간이에요. 기술 개발과 검증은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수주와 양산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LG전자의 기존 사업이 전부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바뀐 건 아니에요. LG전자는 여전히 생활가전과 TV, 자동차 부품과 공조 사업이 전체 실적을 이끌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냉각이 포함된 공조 사업부는 회사 전체에서 일부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근래 주가를 움직인 AI 냉각 이야기는 현재 실적의 중심이라기보다 미래 성장 기대에 가까워요. 기존 생활가전과 TV, 전장 사업이 실적을 받쳐주는 동안요. 냉각 사업이 다음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구간이에요. 요 근래 발표된 2분기 영업이익도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2분기 영업이익은 역대 2분기 최대 수준으로 발표됐고요. 겉으로 보면 회사의 수익성이 폭발적으로 좋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 안에는 일회성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미국 법인의 관세 환급과 같은 일회성 요인이 들어가면서 영업이익이 평소보다 크게 보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돈은 매 분기 반복해서 들어오는 이익이 아니에요. 한 번 들어오고 다음 분기에는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LG전자의 진짜 체력을 확인하려면 일회성 효과를 제외한 영업이익과 다음 분기 흐름을 같이 봐야 해요. 생활가전 판매가 얼마나 늘었는지, TV 사업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는지, 자동차 부품 사업이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있는지, 공조 사업의 수주와 매출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따로 봐야 해요. LG전자가 재평가받으려면 기존 사업이 안정적으로 버텨주고요. 새로운 AI 냉각 사업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붙어야 해요. 두 가지가 같이 나와야 해요. 다만 LG전자가 이 싸움을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를 공급할 수 있고요. LG CNS는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LG U+는 실제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고요. LG AI 연구원은 자체 AI 모델과 소프트웨어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 차원에서는 냉각과 전력, 설계와 운영을 한 번에 제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를 LG가 만든다는 뜻은 아니에요. 서버용 반도체와 네트워크 장비, 저장 장치까지 전부 공급하는 구조도 아니고요. 다만 열과 전력, 데이터 센터 운영처럼 LG가 강점을 가진 영역을 묶어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서버와 공조기, 전력 장치를 각각 다른 회사에서 사서 현장에서 맞췄다면요.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사용량과 열이 너무 커져서 처음 설계 단계부터 장비들이 정확하게 맞아야 해요. LG그룹은 이 맞춤형 패키지를 하나로 묶어서 제한하려는 거예요. 그룹 내부에 실제 테스트 환경이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LG U+와 LG CNS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LG전자가 만든 냉각 장비와 서버렉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어요. 해외 고객에게 아직 시험해보지 않은 기술을 설명하는 것과요. 그룹 내부 데이터 센터에서 장기간 운영한 결과를 보여주는 건 신뢰도가 달라요. 내부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고장률과 전력 효율, 냉각 성능을 데이터로 쌓은 뒤 글로벌 고객사에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만 경쟁사들의 존재도 냉정하게 봐야 해요. 대만의 서버 제조사들은 이미 오랫동안 글로벌 빅테크에 서버를 공급해왔어요. 단순 조립뿐만 아니라 액체 냉각과 전력 관리 기술까지 묶어서 실제 납품하고 있고요. 고객사와 양산 경험, 공급망 관리 능력도 쌓여 있어요. LG전자가 냉각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서버렉 시장에서는 후발주자예요. 기술이 좋다는 것만으로 기존 공급망을 바로 밀어낼 수는 없어요. 국내 경쟁도 만만하지 않아요. 삼성전자도 글로벌 공조기업을 인수하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글로벌 공조기업들도 AI 데이터 센터 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LG전자가 오랫동안 에어컨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시장을 자동으로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납품 경험과 가격 경쟁력, 서비스망과 유지보수 역량까지 모두 증명해야 해요. 이 판은 LG전자 혼자 달리는 경기가 아니에요. 이미 강한 선수들이 들어와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도 산업의 방향은 분명히 LG전자 쪽으로 기회를 열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변화는 서버렉의 역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의 서버렉은 장비를 꽂아놓는 철제 캐비닛에 가까웠어요. 이제는 전력과 냉각,
센서와 관리 시스템이 붙은 거대한 열 관리 장비로 바뀌고 있어요. 서버가 전기를 많이 먹을수록 냉각 기술의 가치가 올라가요. 평생 열과 바람, 물을 다뤄온 LG전자에게 없었던 시장의 문이 열린 거예요. 두 번째는 빅테크 기업들이 공급망을 한 지역에만 의존하는 걸 불안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현재 AI 서버 공급망은 대만 기업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빅테크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위험이나 생산 차질에 대비해 두 번째, 세 번째 공급사를 확보하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LG전자는 바로 이 대체 공급망 후보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최종 선택을 받은 건 아니지만요. 대만 이외의 공급사를 찾는 흐름이 커질수록 LG전자에는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LG그룹이 개별 제품 하나가 아니라 패키지 전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LG전자가 냉각 장비와 서버렉을 만들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전력 저장 장치를 공급하고요. LG CNS가 설계와 운영을 맡고 LG U+가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어요. 이 조합이 실제 해외 수주로 이어진다면 LG전자는 단순한 가전회사에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으로 평가 범위를 넓힐 수 있어요. 앞으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경영진의 표현이 어떻게 바뀌는지예요. 현재는 협의 중이다, 테스트 중이다, 공급망 참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 문장이 검증 완료, 공식 공급, 수주 계약, 양산 개시처럼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뀌는지를 봐야 해요. 뉴스 기사 제목보다 공시 문장 하나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수주 잔고가 실제로 늘어나는지도 봐야 해요. 데이터 센터 냉각 사업이 성장한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계약이 쌓이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수주 잔고가 늘어난다는 건 앞으로 받을 매출이 계약서로 쌓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LG전자가 북미 하이퍼스케일러 검증을 통과하고요. 실제 공급 계약을 맺고요. 수주 잔고와 매출이 함께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장은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 성장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엔비디아 차세대 시스템 일정이에요. LG전자가 준비하는 서버렉과 냉각 장비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서버 규격과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차세대 칩 양상 일정이 밀리거나 글로벌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설치 계획이 늦어지면요. LG전자의 테스트와 공급 일정도 같이 뒤로 밀릴 수 있어요. 엔비디아가 칩을 공급해야 하고요. 서버 제조사가 생산 일정을 맞춰야 해요.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를 실제로 건설해야 하고요. 여러 회사의 일정이 한 줄로 맞아야 매출이 나오는 구조예요. 리스크도 분명히 봐야 해요. 아직 시제품과 검증 단계라는 점, 대만 경쟁사들은 이미 실제 납품 경험이 있다는 점, 국내외 공조기업과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 2분기 실적에 일회성 이익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가 AI 투자를 줄이면 서버렉과 냉각 수요도 같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좋은 가능성만 보고 들어가면 이 리스크가 보이지 않아요. 고점 부근에서 매수해 손실이 큰 분들은 LG전자 비중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계좌에 10% 정도 들어있는 분과 절반 이상 몰려있는 분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어요. 비중이 작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요. 글로벌 고객사 검증과 수주 계약을 기다릴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계좌 대부분이 LG전자에 몰려있다면 회사 전망보다 계좌 생존을 먼저 봐야 해요. 좋은 회사도 비중이 과하면 위험한 종목이 될 수 있어요. 신용이나 대출을 이용한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LG전자가 몇 년 뒤 AI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크게 성장하더라도요. 내 계좌가 그때까지 버티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용이 들어가면 이자가 계속 나가고요. 주가가 더 밀리면 담보 비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빚을 더 내서 물을 타면 평균 매입가는 낮아질 수 있지만 계좌 전체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어요. 평단을 낮추는 것과 손실 위험을 낮추는 건 같은 말이 아니에요. LG전자 비중이 과도한 분들은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지도 미리 정해두는 게 좋아요. 주가가 급락할 때는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요. 막상 반등이 나오면 조금만 더 오르면 본전이라는 생각 때문에 또 결정을 미루게 돼요. 어느 가격대까지 반등하면 비중을 얼마 줄일지, 어느 물량은 장기적으로 가져갈지, 글로벌 고객사 수주가 확인되기 전까지 추가 매수를 멈출지, 이런 계획을 미리 세워둬야 감정에 끌려가지 않아요. 신규로 LG전자를 보시는 분들도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실제 수주 계약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양산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도 시간이 남아있어요. 지금은 기대감이 다시 붙으면 짧게 크게 반등할 수 있지만요. 구체적인 계약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높은 구간이에요. 가장 낮은 가격을 맞추려고 하기보다 수급이 안정되는지 확인하는
하는 게 먼저예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도 같이 보셔야 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줄이면요, GPU와 HBM뿐 아니라 서버렉과 냉각 장비 수요도 같이 늦어질 수 있어요. LG전자가 기술 개발을 잘해도 고객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미루면 매출은 뒤로 밀려요. 반대로 기테크들이 전력과 냉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 투자를 더 크게 늘린다면요, LG전자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훨씬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LG전자에 대한 판단도 두 극단을 피해야 해요. 고점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것도 지나치고요. 젠슨왕이 방문했고 서버렉 시제품을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크게 간다고 보는 것도 위험해요. 회사는 기술을 보여줬고요. 시장 진입 의지도 공시했어요. 이제부터는 고객사가 검증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지를 봐야 해요. 계약이 나오면 수주 잔고를 보고요. 수주가 나오면 실제 매출과 수익성을 확인해야 해요. 이번 흐름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에요. LG전자가 AI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에서 기회를 잡은 건 맞아요. 하지만 기회를 잡았다는 말과 이미 돈을 벌고 있다는 말은 달라요. 아직은 시제품과 검증, 그리고 미래 양산 계획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뉴스 제목보다 실제 계약과 수주 잔고, 그리고 일회성 이익을 제외한 본업 실적을 봐야 해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계좌에 종목은 여러 개 들어있는데 뭐부터 손대야 할지 순서가 헷갈리고요. 손실이 크게 난 종목을 더 버텨야 할지, 지금 물을 타야 할지, 아니면 일부를 먼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유 종목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기만 하면 내 계좌가 어느 종목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지, 손실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까지 보여주는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리포트를 준비해놨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앱에 잔고 화면만 올리면 되고요. 종목명과 평가금액, 수익률을 자동으로 읽어서 계좌의 비중과 손실 구간을 정리해줍니다. 종합점수와 계좌 등급,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종목, 종목별 비중 그래프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특정 종목을 무조건 사라거나 팔라고 찍어주는 방식이 아니라요, 내 계좌 구조를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지 순서를 잡아주는 무료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단 결과를 본 뒤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분들은 결과 화면 안에서 전문가 추가 점검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계좌 상태와 현금 비중, 손실 구간을 바탕으로 하락장이 끝난 뒤 관심 있게 볼 히든 종목군, 상장지수 펀드 매매 정보와 대응 기준, 현재 보유 종목에 대한 추가 점검, 그리고 상승장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과 하락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력단가 지지선 계산기, 글로벌 AI 자금 순환맵, 보조지표 템플릿, 실전 매매 전략 노트, 시크릿 책자 3권과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함께 보실 수 있게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채널처럼 신청만 받아놓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며칠 기다리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페이지로 연결되고요.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보유 종목 화면을 올려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지금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근래 LG전자 흐름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젠슨황의 방문과 차세대 서버렉 개발, 액체 냉각과 공조 사업 확대는 분명히 의미 있는 변화예요. LG전자가 단순 가전회사에서 AI 데이터 센터의 열관리 기업으로 범위를 넓히려는 것도 맞아요. 다만 아직 글로벌 빅테크와 구체적인 서버렉 공급 계약이 확인된 건 아니고요. 현재는 시제품과 검증, 공급망 진입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에 가까워요. 2분기 최대 영업이익에도 일회성 효과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업의 순수한 체력도 다음 분기까지 확인해야 해요. 보유자분들은 기대감 하나로만 버티지 마시고요. 내 계좌 안에서 LG전자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신용과 대출이 들어가 있는지, 추가 하락을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고점에서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서두르지 마시고요. 글로벌 고객사 검증 완료와 실제 수주 잔고 증가와 양산 매출이 확인되는지를 보셔야 해요. LG전자의 미래를 결정할 건 화려한 뉴스 제목이 아니에요. 실제 계약서와 공시,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숫자예요. 기회는 분명히 열렸어요. 이제 그 기회를 실제 돈으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남아있는 겁니다.